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조금 시간을 드리더라도 이 담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보는 뭐죠? 네, 돈을 빌리거나 했을 때 못 갚거나 안 갚았을 경우 내 어떤 권리를 보전할 수 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책이죠. 담보는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가 있습니다. 물적 담보는 물건이죠. 물건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죠. 그다음 인적 담보는 바로 보증,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증, 지급 보증, 이행 보증, 연대 보증, 단순 보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담보는 그 담보권자가 우선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는 우선해서 그 채무자에 대해서 권리 회수를 할 수 있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게 이제 본질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은 부동산의 경우는 담보가 뭐가 있어요? 이제 채무가 확정된 것에 대한 담보 저당권이 있고, 채무가 증감하는 것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라는 게 있죠. 가등기 쳐놓고 돈 빌려주고 가등기 쳐놓고 나중에 돈 안 갚으면 본등기 쳐버리는 그런 게 있고, 양도담보라 그래가지고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갚으면 다시 등기를 말소해 주거나 이전해 주는 거죠, 채권자가. 그러니까 그런 양도담보가 있고, 등기가 안 되면, 부동산은 등기가 안 되면 담보권은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산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 동산을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제정이 돼 가지고, 동산담보권 같은 경우 이제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 여러 개의 동산이나 장래 취득할 동산을 포함해서 등기된 담보권을 말한다. 그리고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 이제 그 누가 누구에게 이제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채권을 또 등기된 담보권을 말한다. 그 다음에 특허, 실용시나 상표권 이런 걸 또 담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지적재산권에 따라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제 동산은 이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동산 채권 등에 관한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뭐 담보 잡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돈을 100만원 주고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전담보 생각하면은 되죠. 그렇게 해도 담보입니다, 동산담보.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담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채무자의 재산이 1, 2, 3 이렇게 있으면, 담보가 1번에 잡혀져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담보가 되어 있는 특정 재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1번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채권자보다도 담보권자가 제일 우선해서 변제를 받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재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2번, 3번은 담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라고 합니다. 일반 재산은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가야 돼요. 자기 채권 액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게 특정 재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게 바로 담보권의 본질입니다. 일반 재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담보권자가 그것이 설정받은 것이 1번 재산인데 2번, 3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회생파산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여기서 이제 이 담보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인데, 채무자회생법 131조 보면은 회생 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제외한 모든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담보권에 대한 변제도 편파 변제가 되거나 사회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생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보권에 대한 변제도 상가를 해야 됩니다. 회생 신청하기 전이나 회생 신청 중 개시결정 전 뭐 요런 사이에 하게 됩니다. 법인회생이나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을 제외해요. 개인회생은 이건 뭐 말이 회생이지
뭐 다른 회생제도하고 완전히 그냥 별개의 제도입니다. 많이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141조를 보면은 회생 절차 개시 당시에 이제 이 담보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액수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회생 담보권으로 얼마를 변제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회생 절차 개시 담보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담보가 1억인데 담보로 보장되는 채권이 1억 2천이에요. 이자까지 불어갖고. 그럼 얼마까지 담보권입니까? 담보물은 1억밖에 안 되니까 1억까지죠. 그럼 2천만 원은 담보로는 도저히 회수가 안 되니까 무담보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 기준으로 해서 담보물의 값어치하고 담보로 우선 변제가 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 채권이 이제 담보물의 시세, 값어치보다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 변제를 받느냐 아니면 부족한 변제를 받느냐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법인 파산, 개인 파산, 기업 파산 뭐 이제 요런 데 넘어가면 요 담보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별채권이라고 부르는 별채권. 별채권이라고 불러서 법제 412조에 가면은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법인 파산, 개인 파산 이런 걸 해봐야 담보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압류 추심할 수 있고 압류 전부 명령할 수 있고 질권 행사할 수 있고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이나 개인 파산에서 담보권자는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변제는 사행위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에서는 뭐냐? 개인회생 이거 완전히 회생제도하고는 완전 별개의 제도거든요. 뭐 이복 동생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개인회생에서는 담보권을 그 별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또 특이하게 파산에서 별채권이라고 부르고 회생에서 회생담보권이라고 부르는데 개인회생은 별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놓고는 뭐냐고 그러면 이게 파산 절차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지 맘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 개인 회생 절차 상관없이. 다만 600조 2항을 딱 가면은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 계획의 인가 결정일 또는 개인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일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 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개인회생은 담보권이 별채권이거든요. 그러면 절차에 의하지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행사 기간을 조금 중단시켜 놓는 거예요. 중지 내지는 금지시켜 놓는 거죠. 언제까지?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 결정일이나 아니면 회생 절차 실패 하여튼 그게 확정되는 날 중에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경매가 또는 압류 추심이 그 다음에 질권 행사 이런 것들이 중지되거나 금지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물상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상보증, 연대보증, 단순보증 이런 거, 지급보증 이런 거가 틀립니다. 물상보증은 뭐냐면 채권자 A가 이렇게 있고 채무자 B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담보권의 기본적인 구조는 채무자 B의 재산이 A한테 담보 제표해야 되는데 채무도 없는 C가 물건을 대주는 경우에 물건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담보로 채무 없이 이런 경우가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아들이 대표이사인데 부모가 아파트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들 회사 어렵다고 하니 운전자금 이런 걸 좀 충당하기 위해서 부모님 주택을 담보 잡히는 거죠. 채무자는 아들이거나 아들 회사거나 이런데 결국에는 삼각형이 되는 건 또 삼각형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를 물건 위에 이제 담보를 설정했다 해서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은 물건 값어치만큼만 책임지는 겁니다. 연대 책임 100% 채무 100%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상보증인이 이제 있는 경우인데, 이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문제가 뭐냐면, 법인회생, 간이회생, 뭐 일반회생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원래는 이제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이런 것들로 이제 담보권 행사가 중단되거나 금지되거든요. 근데 물상보증인은 누구예요? 제3자거든. 왜냐하면은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 재산으로 담보를 제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요 경매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을 갚아야 될 사람하고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같은 경우 우리가 담보권, 그 다음에 별채권 얘기를 하는 차원이 맞는 것이고, 돈을 갚아야 될 사람과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다른 경우는 지금 회생 신청 이런 거 해갖고는 그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 신청이라든지 강제 집행을 중단 금지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법인 파산의 경우, 개인 파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채권자는 같죠. A로 같고,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가 같으면은 담보권자, 별채권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선 구조가 되죠. A, B 관계가 되는데, 채권자는 A이고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B인데 채무 없이 담보만 제공한 C가 있는 이 경우가 C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데, B가 회생파산 신청해 봐야 C한테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채권자가 권리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C에 대해서는 집이 날아갑니다. 경매로.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 파산 하더라도 이 C에 대한 어떤 채권자의 권리 실행을 행사를 방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개인 회생을 제외한 회생 절차에서 일부 담보권자의 변제가 사회행위 편파 변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인 파산, 개인 파산, 그 다음에 개인 회생에서는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가 사회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차와 관계없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자기 재산을 염가에 팔아넘기는 경매로 넘어가는 걸 대비해 가지고 넘긴다거나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담보물이 넘어간 거잖아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넘기든지 뭐든지 담보권 따라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동산을 넘겼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상보증인의 사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담보권자의 권리를 행사를 방해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담보권자 자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은 각 절차마다 틀리고, 그리고 일단은 채무를 갚는 사람과 담보 제공자가, 담보 소유권자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변제 행위라든지 자산의 처분 행위가 유효적절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채권자는 하나입니다. A 하나고, 채무자는 B. B 소유의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거는 A가 담보권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B가 채무자인데 C라는 사람이 담보를 제공해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그러면 요건 물상보증인입니다. 그러면 B는 A에게 담보를 제공한 게 아닙니다. C가 제공했지. 그래서 A는 절차에서 담보권자가 아닙니다. 물상보증인의, 물론 실질적으로 담보를 받고 있지만 B가 회생파산 신청했을 때 담보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A가 담보권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A한테 돈을 갚아야 될 채무자가 자기 소유 담보물을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담보권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정리한 자료하고 블로그 포스팅을 해 놓을 테니까요,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고 공부를 좀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